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분석할 지문은 뇌와 감각 기관의 관계에 대한 흥미로운 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뇌는 과연 스스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외부 세계를 인식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글은 아주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뇌는 감각 기관을 통해서만 소통한다는 핵심 주장을 던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예시를 제시합니다. 노출된 뇌 수술 사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말까지 인용하죠. 마지막에는 과학 실험을 통해 주장을 증명하고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이 흐름을 머릿속에 그려두고 따라오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첫 문장을 봅시다. Sensory organs, 즉 감각기관이 the only channels, 유일한 소통 채널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죠. 누구와 누구 사이의 채널인가요? 바로 뇌와 외부 세계 사이입니다. 이 문장 하나로 이 글이 무엇에 대해 말할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문장은 앞선 내용을 더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Simply put, 간단히 말해서 뇌는 is not designed to sense on its own, 스스로 감지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is designed, 이 표현이라는 수동태 표현이 중요해요. 뇌가 설계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뇌의 한계를 명확히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옵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어 만약 뇌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이 문장은 neither sense light, 빛을 감지하지도, no feel something, 무언가 닿는 것을 느끼지도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Neither A nor B, 이 표현은 A도 B도 아니다라는 뜻으로 두 가지 행위 모두 불가능하다는 것을 간결하게 보여주는 아주 유용한 표현이죠. 이번엔 실제 사례입니다. 뇌수술 중에 환자를 종종 깨어있게 한대요. 그리고 콤마 다음에 나오는 which, 이 관계대명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which, 이 관계대명사가 가리키는 건 바로 앞 문장 전체, 즉 환자를 수술 중에 깨어있게 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이 사실이 의사가 뇌의 특정 부위를 찾아내는데 도움을 준다는 추가 정보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고 있죠. 이번에는 무려 20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빌려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나요? Nothing is in the mind.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 어떤 것이 없냐면 That does not pass through the senses. 감각을 통과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중 부정처럼 보이지만 결국 감각을 거쳐야만 마음에 들어온다는 의미로 이 글의 주제와 정확히 일치하죠. 자, 이제 현대 과학 실험으로 넘어옵니다. 이 개념, 즉 감각의 중요성은 실험을 통해 명확히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자원봉사자들이 all blindfolded and placed, 눈이 가려진 채로 감각 차단 탱크 안에 놓이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 동사라는 비동사 하나의 blindfolded, 이 표현과 placed, 이 단어라는 두 개의 과거분사가 나란히 연결된 병렬 구조를 눈여겨보세요. 감각이 차단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곧 환각을 경험합니다. 시각, 청각, 촉각적 환각을요. 그리고 as well as, 이 표현 뒤에 더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incoherent thought patterns, 일관성 없는 사고 패턴까지 경험하게 되죠. be as well as A, 이 표현은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뜻으로 B를 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감각 차단이 단순한 환각을 넘어 사고 체계까지 무너뜨린다는 걸 보여주죠. 자, 이제 모든 예시를 종합하여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It is apparent that 구조가 쓰였네요. that, 이 단어가 하의 내용이 진짜 주어인데 너무 길어서 뒤로 보내고 가짜 주어 it, 이 단어를 앞에 둔 거죠. 무엇이 명백하다는 걸까요? 바로 우리가 인성과 지성 같은 고차원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감각으로부터의 constant input, 지속적인 입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글의 논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어휘 몇 가지를 짚어볼게요. 먼저 sensory deprivation, 이 표현입니다. sensory, 이 단어는 감각, deprivation, 이 단어는 박탈, 결핍을 의미하죠. 그래서 감각 차단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뇌가 감각 없이는 제 기능을 못한다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핵심 실험 방법으로 등장했습니다. 다음은 hallucinations, 바로 환각입니다.
감각 차단 탱크에 들어간 사람들이 경험한 결과였죠. 외부로부터 아무런 자극이 없는데도 뇌가 스스로 무언가를 보고 듣는 것처럼 착각하는 현상이에요. 이 단어는 감각 입력이 뇌의 정상적인 작동에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문장에 나왔던 constant input, 이 표현입니다. constant, 이 단어는 끊임없는, 지속적인이라는 뜻이죠. 즉, 지속적인 입력을 의미합니다. 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감각 정보가 한 번 들어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글의 최종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핵심 어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우리는 뇌가 감각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내용의 글을 읽었습니다. 뇌를 하나의 방이라고 생각한다면 감각기관은 그 방에 달린 유일한 창문과 같아요. 이 창문을 통해서만 바깥 세상을 보고 소통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이 창문이 닫히면 뇌는 혼란에 빠져 스스로 환상을 만들어내고 생각의 질서마저 잃게 됩니다. 이 비유를 기억하면 글의 전체 내용이 쉽게 정리될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지문처럼 주장이 명확하고 논리적인 글을 만났을 때 각 문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즉 주제문인지 예시인지 아니면 결론인지를 파악하며 읽는 습관을 들이면 독해력이 크게 향상될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복습해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